이거 그냥 피부과에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그냥 받지 마시고 그냥 그 돈 가지고 비타민C나 사 드세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에요. 오늘은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시술을 받으실 때 누가 이게 좋다더라 해서 막 가서 했는데 나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되려 아니면은 되게 비싼 돈 주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누구처럼 효과가 없어?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경우나 아니면 되려 더 악화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없이 효과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랄게요. 쭉! 첫 번째, IPL 레이저인데요. 이 IPL 레이저 이전에 색소 치료하는데 정말 많이 사용했던 레이저예요. 피부가 뽀얘지기도 하고 주근깨 같은 게 싹 사라지는 약간 마법 같은 한때 너무나 유행했었던 너도 나도 했던 레이저인데 이 IPL에는 함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레이저였거든요. 우리가 없애고 싶은 색소가 여기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기미가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요 보이는 색소만 딱 쏘고 말아요. 다른 부분엔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 IPL은 면으로 이렇게 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애도 영향을 받지만 원치 않는 안쪽에 있는 기미도 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하던 색소가 IPL로 인해서 좋아지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이 영향을 받았던 기미가 겉으로 쑥 올라오면서 되려 더 얼굴이 얼룩덜룩 색소가 짙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죠. 면으로 쏘는 방법 때문에 피부 전체적으로 톤이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반대로 원치 않았던 애들까지 건들게 되면서 얘네들이 과하게 자극받아서 되려 색소가 블룩블룩 나오게 되면서 부작용이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IPL을 받을 때는 기미만 있는 경우 내지는 주근깨 같은 그런 색소만 있는 경우에는 받으면 효과가 좋지만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색소의 강도를 맞춰서 시술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IPL 원리상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색소가 복합성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한 종류만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IPL을 받아야지만 그런 부작용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슈링크인데요. 이 슈링크는 정말 대세 리프팅이죠.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슈링크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고 얘기가 되는 리프팅인데 이 슈링크가 적합한 분들한테 시술을 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슈링크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분들이냐? 예를 들면은 10대 내지는 20대 극초반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분명 얼굴에 늘어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피부가 늘어지는 원인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요. 피부가 늘어지는 원인 첫 번째, 피부가 정말 이 탄력이 없어져서 아니면 피부에 탄력은 있는데 그 탄력이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볼살이 많아서 2가지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10대 분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피부에 볼살이 많아서, 그러니까 볼륨이 많아서 처지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슈링크로 피부 탄력을 올린다고 해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슈링크로 볼살을 올리는 효과를 보기보다는 볼살 자체를 줄여주는 시술이 좀 더 늘어짐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볼살이 너무 없는 분들도 슈링크를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볼살이 없으신 분들은 슈링크를 하고 나서 볼이 더 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피부의 늘어짐이 슈링크로 개선이 되기는 하지만 볼살이 없는 분들은 여기 볼이 쑥 들어가고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면서 슈링크하고 나서 여기가 개선된, 처짐이 개선된 효과보다 볼살 꺼짐, 광대 돌출 이게 더 도드라져 보여서 마치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해골처럼 얼굴이 패어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볼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 또는 볼살이 너무 많은 10대, 20대 초반 분들은 슈링크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모공 레이저인데요. 이 모공 레이저 많은 분들이 하시죠. 여드름 흉터를 없애려고도 하고 아니면 모공 같은 거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공 레이저 중에서 겉을 깎아내는 프락셀 같은 이런 모공 레이저들은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보통은 로아큐탄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여드름 말리는 약.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여드름을 줄이기 위해서 피지선을 말리는 약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이 로아큐탄, 이 성분으로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 이 모공 레이저 치료 하시기 전에 꼭 투약을 중단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약의 설명서를 보면요, 거기에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의 복용을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지선을 말리는 약이기는 하지만 피부의 회복을 좀 더디게 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보통 요 약이 5, 6개월 정도 투약을 중단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요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약마다 몸에서 이 약의 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 로아큐탄 약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한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영향을 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공 레이저를 고민이신 분들은 꼭 이 로아큐탄 투약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중단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바로 토닝이에요. 이 토닝은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그냥 피부과에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그냥 받지 마시고 그냥 그 돈 가지고 비타민C나 사드세요. 그게 차라리 낫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면 토닝 안 받으시는 게 나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안 지켜주는 이것, 바로 토닝을 받으시면서 차단제 관리를 안 하시는 건데요. 토닝 우리 받을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10번 정도 이렇게 힘들게 10번 피부과를 가가지고 피부 톤이 밝아지는 시술인데 그 사이사이마다 차단제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피부가 밝아지는 속도보다 어두워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열심히 피부과 가는데 피부 톤은 그대로고 되려 막 기미도 많아지는 것 같고 색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닝을 받을 때는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해져요. 피부에는 이 색소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데 이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 공장들이 레이저 토닝을 받으면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장들이 이전에는 자외선을 받았을 때 100의 색소를 만든다면 조금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150의 색소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많은 색소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껏 예민해져 있는데 차단제 관리를 안 해주면 그 전보다도 더 색소가 빨리 올라오고 피부가 더 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열심히 토닝 받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고, 뭐 남들은 피부 하얘지고 색소도 많이 깨끗해졌다는데 나는 왜 그래? 그런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외선 차단제가 보통 뭐 10몇 시간, 14시간, 5시간에 한 번씩 바르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보통의 지속시간은 그 정도인데 우리가 걔네를 가만두지를 않죠.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얼굴을 닦아내기도 하고 땀도 흐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닦여 나가는 자외선 차단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져 있는 그 시간보다도 더 자주 덧발라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차단제 관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간단한 게 잘 안 돼서 내가 열심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토닝 치료를 받으시면서 자외선 차단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건 마치 이 피부과에 돈을 내면서 내 색소를 더 키우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토닝 치료를 하고 계신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제발 꼭 잘 발라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토닝은 또 신경 쓸 게 있어요. 토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 간격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토닝을 받을 때는요, 색소가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밝아져요. 첫 번째, 이 토닝 레이저가 이 색소에 딱 닿으면서 색소를 파괴해서 그 색소 자체가 바로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색소 덩이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데 얘네들을 잘게 토닝 레이저가 쪼개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쪼개진 부스러기 색소를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해할 수 있게 돼요. 큰 색소는 몸에서 분해할 수가 없는데 잘게 쪼개진 애들은 몸에서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내지는 2주마다 오면서 계속 잘게 색소를 부숴주고 부서진 찌꺼기들을 몸에서 먹어서 분해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술 주기가 한 달 내지는 2달 이렇게 더 길어지게 되면 잘게 쪼개서 몸에서 분해하는 과정이 생략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술 간격을 지켜서 오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맞으면서 한 번, 몸에서 분해해서 한 번, 2번의 과정을 거쳐서 색소가 밝아지는 효과를 보지만 시술 간격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딱 레이저를 받았을 때 그 색소가 파괴되는 효과 그 하나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술 간격을 지키는 분들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똑같이 10번을 가더라도 좀 더 피부가 많이 밝아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토닝은 특별히 시술 간격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레이저 치료를 의사 상담 없이 진행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레이저 치료에는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조금 강도를 세게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강도를 약하게 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 적정 치료에 필요한 강도가 있는데 그런 강도에 대한 조절 없이 그냥 쭉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강도로 치수를 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의사와의 상담이에요. 이전에 치료를 받았을 때 어땠는지, 딱지가 앉았는지, 딱지가 많았는지, 얼마나 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이제 치료 강도를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치료 강도를 좀 더 낮춘다든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않고 진행하게 되면 그냥 쭉 같은 강도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럼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레이저 치료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여러 번 가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상담을 하면서 이 레이저 강도를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레이저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없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뭐 IPL이나 슈링크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레이저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놈의 세상신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어려워요? 돈 버리는 거예요. 제발요. 싫어!